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상대에게 이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몇 번이나 반복했나요?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눈물을 삼킨 채 고개를 숙인 경험. 밤새 뒹굴며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이불을 걷어차고 싶었던 그 절망감.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당신이 느껴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나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려가 당신 자신을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당신의 침묵을 끝내기 위한 영상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두 번 참아주었더니 이제는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툭툭 건드리고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의 패턴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심층적인 심리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착한 성격,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언가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특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심리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계의 상호성입니다. 모든 건강한 대인관계는 상호성을 기초로 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배려합니다. 당신도 나의 감정을 배려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존중하는데 상대가 무시할 때, 내가 배려하는데 상대가 착취할 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는 것, 그것이 성격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의 인내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행동을 일관되게 허용할 때 우리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는 한국말로는 간단합니다. 넌 이 정도쯤은 해도 괜찮아. 내가 참을 거야. 행동심리학자 스키너의 강화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이 계속 보상받을 때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당신이 상대를 무시해도 상대가 계속 당신에게 친절할 때 그 무시하는 행동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친구들의 무심한 무시, 가족 관계에서의 무게감 있는 침묵. 당신은 모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견딘다는 것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 존중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무엇이 될까요? 우울감입니다. 무기력감입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의존적인 성향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 이것은 동물 실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된 동물들은
나중에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무력하다고 학습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당신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나는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이를 목격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울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울신 경계라는 우리 뇌의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릴 적 환경에 의해 공감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의 상처가 자신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의 인지 체계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했다는 것을 표현하면 그들은 종종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적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당신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매우 높은 확률로 낮은 자존감의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나무는 옆에 나무를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받으려고 남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원시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져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혹은 친구 모임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놀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아니겠죠.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 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지배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시를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특히 직장, 가족, 연인 관계 같은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상담실에 온 한 여성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직장에서 상사의 끊임없는 무시와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일을 못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상사는 그녀의 참음을 자신의 우월함의 증거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녀가 깨달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작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침묵은 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용감한 결정입니다. 당신이 말해야 할 한마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은근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살짝 무시하고 지나가는 식입니다. 어떤 것은 대놓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대1에서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집단 상황에서만 두드러집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당신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맥락 이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행동도 다른 맥락에서는 다르게 의미가 됩니다. 당신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도 나를 무시합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입니다. 상호성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대응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신의 감정을 좌우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건강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고치려고 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변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 성격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의 무시를 견디고 있다면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직장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장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했다는 감각, 그것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꼭 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면요. 예를 들어 가족 관계라면요. 혹은 현재의 직장을 떠날 수 없다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반응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심리학적 도구입니다. 무시하는 행동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상대가 상처받기를, 분노하기를, 불안해하기를 원합니다. 반응이 나올수록 상대는 자신이 당신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요.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이 상처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분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무시 행동에서 모든 보상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 심리학의 속어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지켜보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을 더 이상 상대에게 흔들리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당신의 내부 상태를 드러냅니다. 화를 내면 당신은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통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 당신은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심리학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상 관리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우리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강해 보이면 당신은 실제로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침착해 보이면 당신은 실제로 더 침착해집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신경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용감한 방법입니다. 바로 당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단호하게. 당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 한마디는 매우 계산된 말입니다. 먼저 당신이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 동시에 당신은 상대의 의도를 명확히 하도록 강제합니다. 상대가 정말로 당신을 무시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것을 명확히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매우 차분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흥분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게 이 말을 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이성적이고 강인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 단호합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상대의 기대와 다르면 상대는 당신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재평가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봤는데 당신이 갑자기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상대는 당신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인지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한 후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변명하거나 화를 낸다면 당신은 그냥 침착함을 유지하면 됩니다. 당신의 일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자주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참음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훌륭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도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덕목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응적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맞는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언제 침묵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무시를 계속 참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킨다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당신은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당신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집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신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찾게 됩니다. 당신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제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의 비난을 받습니다. 당신의 일에 대해 상사가 막말을 합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3초간 숨을 쉬세요. 당신의 신경계가 진정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약해 보입니다. 3초 후 당신이 할 일은 상사를 마주보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세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제 일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이 말을 한 후 상사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상사가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더 화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상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둘입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있을 때 한 친구가 당신을 놀립니다.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며 웃습니다. 이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웃지 않습니다. 당신이 화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그 친구를 지켜봅니다. 친구가 계속 웃고 있다면 당신은 조용히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돌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친구가 더 이상 당신의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친구는 더 이상 당신을 놀려는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속어입니다. 행동을 계속 반복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 셋입니다. 당신이 가족과 있을 때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당신이 완전히 떠나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가족 구성원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보호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바뀝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낮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텐데. 이것도 매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이미 당신을 존중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잃을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순간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닮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자존감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심리학이 알려주는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희쌤 심리학 채널은 당신의 심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매주 새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라면 이 영상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정말 감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배려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당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감정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 다쳤을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을 표현하세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이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당신이 어떤 경계를 그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쌤 심리학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